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곳이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재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햇살론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신 원금을 갚아주는 대위 변제율도 늘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이 마련됐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 무거워졌는데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현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 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고요. 예. 여러 곳에 산재돼 있던 정책 서민금융을 한데 모아서 2016년 9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금융의 설립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소득 저신용계층들이 담보 부족이나 아니면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예. 그분들로 하여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산 예. 형성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금융 지원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금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자금 지원 가지고는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게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신용부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 컨설팅이라든지 취업 지원을 하면서 그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은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그 서민들의 자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상황인가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됐고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110.38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을 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도 올라서요.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에 0.5%였던 기준금리가 이제 그동안 10차례 인상이 되면서 지금은 3.5%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소비 지출은 늘어날 테고요. 이자 부담 증가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그 가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자금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신용평가회사의 그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의 신용대출 월별 신규 공급 금액 예. 이것이 작년 4월 달에 3.2조 원이었는데 11월 달이 되면 1.6조 원으로 50%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용 공급 건수도 보면 41만 7천 건에서 22만 6천 건으로 54%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쓸 돈은 많은데 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서금원은 이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한층 강화되면서 했던 일들이 햇살론 대출 상품 한도를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상품을 도입을 했고 보험업권 햇살론 신상품도 출시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서민의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그 전년도에 5.3조 원 대비 38% 증가한 7.3조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도 전년도 21년도 62만 명인데 작년에는 73만 명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신용등급이 없어서 낮아서 또 이제 담보가 없어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소액 신용 자금을 좀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접수를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서민들의 그 어떤 그 경제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수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액 생계비 지원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분들 취약 금융계층에게
이제 100만 원 한도로 네, 뭐 네. 연체가 있든 네. 없든 뭐 네. 과거에 돈을 갚았든 안 네. 갚았든 신용 불량자든 아니든 뭐 따지지 않고 1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 이거는 좋아요. 네. 근데 이자가 15.9%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공기관인데 예. 일종의 정부인데 정부가 돈 없는 서민들에게 100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15.9%나 받아? 야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제 공급하는 규모가 작년에 많이 늘었다가 지금 7.3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네. 그 여기 저희가 공급한 대상이 73만 명 정도 되는데 음.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소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주된 대상이 이제 그 연체 중인 사람을 포함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이 숫자만 뽑아봐도 한 3, 40만 명은 되거든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1,000억을 가지고 가는데 많이 공급해봐야 한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원 받을 그러다 수 있는 보니까 사람이. 저희가 이제 대상을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15.9%라고 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만 일단 15.9에서 시작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15.9가 10.9가 되고 또 6개월 지나고 나면 9.9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5년 동안 그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환 의지를 보는 건데 네. 대부업체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상품과의 형평성 내지는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리 좀 높게 설정돼 있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각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현장 점검을 수시로 나가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소득층 대상의 금융권 합동 연탄 나눔 아니면은 그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보면 역시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룡마을에 가서 그 겨울을 앞두고 이제 그 연탄가스 배출기를 달아드렸는데 또 불과 몇 달 후에 또 불이 나가지고 거기가 전소가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 이천과 부산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부정을 앞뒀는데 그 시장에서의 그 활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뭐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 취약계층들도 나름의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반대로 나타난 현상은 그 신용평점 이하가 되는 사람에게는 대출하기가 어려워지는 뭐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서민특화 신용평가 모델의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 말고 자동이체 정보라든지 통신비 납부 이력이라든지 뭐 상환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이 모델은 현재 작년 9월 달에 도입한 최저생계비 대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에도 적용할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계적인 신용평점 모델에 의해서 대출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출계도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그 부담도 좀 줄어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렇겠죠. 포션을 예, 하고 예. 있는데 그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가벼운 지갑마저 노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이제 스팸 문자를 보내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예, 예. 서금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SNS에서 그런 그 서민금융 사칭 광고라든지 홍보를 찾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도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신고 접수를 통해서 이제 그 불법 사칭 사례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신고하거나 네. 아니면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저희가 보낸 문자가 저희가 보낸 건지 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희 홈페이지 웹에 그 서민금융진흥원 발송 문자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문자가 왔을 경우에 그 발송된 문자를 웹에서 확인을 하면 이게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건지 아닌지 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차단하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걸 이제 서금원에서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해서 어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문자 발송이나 전화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권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화나 문자로 받으면 일단 네.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사금융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조언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금원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제기를 하신 분이라든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특별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까 불법 상품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해서 뭐 인터넷을 서치를 하다가 어떤 곳에 연락이 돼서 이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필요한 돈이 한 50만 원 정도인데 만나자마자 일주일에 30만 원씩 이자를 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원금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못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 돈 빌릴 데 없는 거 아니냐. 이거라도 빌리면 좋은 거 아니냐.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다가 저희 서금원을 보고 통합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해살론 15를 대출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자는 항상 이제 운영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네. 이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면 한도가 차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미소금융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빌려서 재료를 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네. 서민금융진흥원에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보면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도권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상호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하인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예. 그 대신에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그 상품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의 4구퉁입니다. 1397 번호를 누르면 이제 저희 콜센터에 연결이 되고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떠한 그 지원 방법이 필요한지 이런 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뭔가 팁을 좀 주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과소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신용 관리 서민들 특히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는지 혹시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자산의 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결국 부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희 살아가다 보면 돌발적인 자금수요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뭐 병원비가 필요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적절한 곳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걸 택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이제 금융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금융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금융 교육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그 개인들도 자신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품도 좀 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서금원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그 저희 서민금융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채무조정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채무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금리 시대에 또 뭐 다양한 여러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좀 꼼꼼하게 잘 상담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긴급 자금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요 포커스 순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